안녕하세요. 새만금 홍보대사 일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만금 홍보 컨텐츠를 어떻게 소재를 잡고 기획하며 제작하는지 딱 설명을 해드릴 방크 청년 리더 박은서라고 합니다. 새만금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저는 총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료를 검색하고 소재를 정한 뒤 컨텐츠를 기획하고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앞으로 할 강의에서는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그리고 유용한 자료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자료 검색하기 단계인데요. 새만금에 대해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 새만금에 대해 기본 지식을 알고 싶을 때 1차적으로 하는 검색과 새만금의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아는 경우에 주제에 맞는 새만금의 지식을 찾고 싶을 때 하는 2차 검색으로 나누어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기본 지식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공식적인 사이트나 공식적인 매체가 조금 더 유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의 경우 새만금에 대해 소개가 간략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역사나 새만금이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지 새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예정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관련 신문 보도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개발청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의 경우 새만금 개발청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라서 새만금 개발청에 있는 조금 더 딱딱한 내용을 블로그의 형식으로 포스팅을 한 조금 더 쉬운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 개발청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지식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제에 맞는 여러 블로그 포스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검색을 했을 때 새만금 개발청 블로그에서도 유용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만금 홍보관인데요. 이 새만금 홍보관의 경우 새만금 안에 이제 미래에 들어설 홍보관에 대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새만금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방크 블로그 사이트인데요. 이 방크 블로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새만금 개발청이 진행을 하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우리 방크 청년 리더들이 새만금 홍보관, 새만금 사이트 등을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한 뒤 만든 홍보 컨텐츠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제일 편한 방법이 구글 검색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 정보를 찾을 경우에는 새만금 키워드 논문으로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 관련된 논문이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정말 많이 방대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새만금 키워드를 얘기를 할 때 그 키워드를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재를 정해야 되는데요. 소재를 정할 때는 아주 많은 소재가 있을 겁니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내용부터 환경, 도시, 무역, 경제 등 아주 다양한 소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새만금 관광에 대한 소재의 경우 새만금의 향후 열릴 잼버리나 아니면 매년 새만금에서 개최되고 있는 노마드 페스티벌 혹은 새만금 차박 캠핑 등을 소재로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무역 같은 경우 새만금이 향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기대되는 만큼 그런 기대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재를 정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소재를 정했으면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소재에 맞는 컨텐츠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지리에 관심이 많아서 도시와 지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컨텐츠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드 뉴스나 블로그 포스팅 동영상부터 웹툰, SNS 업로드, 포스터 제작, 지도 제작, 관련 가상기사 작성,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컨텐츠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컨텐츠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신박한 컨텐츠로 포스팅을 하고 컨텐츠를 기획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홍보 내용에 맞는 컨텐츠를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글이 길다든지 아니면 짧은 글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든지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이 좋을 것 같다 등 홍보 내용 특성에 맞게 어떤 컨텐츠를 사용하면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글이 긴 경우에는 그냥
블로그 포스팅 정도가 아주 적당할 것 같고, 짧은 글로 시선을 사로잡고 싶은 경우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짧은 문구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들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학술적 내용을 담다 보니 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했고, 글을 한눈에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블로그 포스팅, 지도로 컨텐츠를 선택을 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인데요. 홍보 타겟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 뜻풀이를 달거나 알기 쉬운 단어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카드뉴스의 원래 원문이었는데요. 종합 보세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수출입 관제가 간소되거나 면세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용어의 뜻풀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 보세구역으로 예비 지정되어 타 지역 생산 제품에 비해 가격 생산력이 높아질 거예요 라는 내용으로 관련 카드 뉴스를 작성할 때 이런 뜻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술적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싶은 경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혹은 성인을 타겟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작성한 카드뉴스의 경우 경제나 무역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카드뉴스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학생들보다는 이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장기 임대 용지라든지 종합 보세구역 지정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요. 이 경우 충분히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컨텐츠를 제작했었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내용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토샵인데요.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와 스케치북이라는 휴대폰 어플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어플을 깔아서나 혹시 프로그램을 깔아서 콘텐츠를 제작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요즘에는 카드뉴스 같은 경우 웹사이트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직접 그림을 손으로 그려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워드 작성을 해서 SNS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카드뉴스의 경우 제가 PPT를 통해서 PPT의 용지를 정방향으로 맞춘 뒤 관련 사진과 관련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지금 보이는 내용은 제가 지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스케치북 앱을 통해서 밑그림을 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뒤에 각각을 다 오려서 PPT에 붙이고 관련 문구를 삽입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했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다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저작권인데요. 앞에 카드뉴스를 작성할 때 제가 넣었던 사진들은 모두 CCL이라는 그런 저작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그런 사진들을 다 첨가를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저작권의 여부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출처를 확인한 뒤에 컨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완성을 했다면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인데요.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글과 함께 올려도 좋고 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지도나 아니면 포스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이 새만금 홍보대사 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의적인 내용으로 컨텐츠를 작성을 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컨텐츠를 본받아서 2기, 3기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밌고 아주 훌륭한 컨텐츠를 보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청년 리더 이다빈입니다. 저는 나만의 새만금 컨텐츠 만들기 스텝 1, 2, 3를 주제로 새만금 홍보대사 1기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탐구 생활을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새만금 컨텐츠 방향성 결정, 세 번째는 새만금 홍보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만금 탐구 생활은 제가 어떤 식으로 새만금을 공부했는지 조사했는지를 이야기해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 새만금 컨텐츠 방향성 결정은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컨텐츠에
느껴내려고 했는지 더 알려드리고, 세 번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만금 홍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 1, 새만금 탐구 생활인데요. 새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새만금을 주제로 홍보 콘텐츠를 만들기 이전에 새만금이란 과연 무엇인지 공부해봤어요. 새만금 하면 그 뜻은 새로운 만경 김제 평야라는 것인데요. 새만금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간척 사업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땅이다. 그리고 그 위치는 전라도에 있고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활용해서 간척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간척지인 것과, 새만금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었어요. 간척 사업하면 환경오염이라는 것도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에선 지금 어떤 식으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것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 조사 방법은 첫 번째는 새만금 홍보관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새만금 개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 홍보관은 밑에 카테고리 중에서 알기 쉬운 새만금이라는 것을 눌러보시면 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간척 사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의 내용, 그리고 환경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만금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새만금 블로그와 방크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블로그를 활용하면 어떻게 새만금을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만금 블로그를 살펴보면 우선 새만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만금 블로그에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웹툰도 있고 새만금 TMI라고 해서 알면 좋을 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새만금 간척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크 블로그는 저희 방크 청년 리더 3명이서 만든 홍보물들을 볼 수 있어요. 새만금 홍보 컨텐츠를 만들기 이전에 이런 블로그들을 참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텝 2, 그러면 새만금 컨텐츠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가 고민일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들은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과 새만금을 처음 접하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편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 그림과 함께 올려보는 것과, 요즘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낱말 퀴즈나 초성 퀴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였어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염두에 두고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저는 과거, 현재, 미래에 중점을 두고 처음 새만금을 접하는 사람들이 왜 새만금이라는 새로운 땅을 만들고자 했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좀 더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자 했고요. 좀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알려주는 컨텐츠를 정하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에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싶었느냐를 알려드리면, 과거를 중심으로는 왜 하필 지금의 새만금 땅에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가였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라도의 그 땅에 새만금이라는 간척 사업을 진행했는가를 중심으로 알려주고, 두 번째, 현재는 발전과 보전의 조화를 최대한 이뤄낼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였어요. 환경오염을 최대한 덜하게 하고 최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처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그렇다면 그런 움직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새만금이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였어요. 새만금이 서해에 있기 때문에 세계로 향하고 중국으로 향하기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미래들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그 땅에 새만금을 만드는 것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텝 3, 새만금 홍보 컨텐츠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저는 새만금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 낱말 퀴즈는 방크 블로그 글로벌 새만금이라는 카테고리를 참고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만금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선택한 이유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새만금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속에 담은 단어들을 살펴보면 새만금의 뜻은 무엇이고 새만금 주변의 관광지는 무엇이고 또 새만금에서 이제 열리게 될 대회나 축제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움직임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 중인지, 한 가지 예로는 그린 인프라라고 해서 좀 더 환경을 생각을 한 발전이라고 해요.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풀면서 재미있고 그 속에서 새만금에 대한 지식을 또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만들어 보았고요. 또 다른 홍보 컨텐츠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여행 계획 세워보기였어요. 새만금 근처에는 군산이나 뭐 부안 이런 고군산 군도 여러 가지 여행을 하면 좋을 만한 관광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만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함께 소개를 한다면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여행 계획 세워보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여행 계획 세워보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카드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로 제작해보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은 미래를 주제로 웹툰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요. 요즘 웹툰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이 쉬운 컨텐츠를 중심으로 자기가 새만금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인가를 상상을 해서 웹툰을 만들어 보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새만금 홍보대사 1기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적극적인 관심이 미래를 바꾼다였어요. 지금 새만금이 30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해요. 그 사이에 개발이 된다고 판결도 받았고, 이제 점점 그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몰려오고 뭐 개발을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점점 좀 걱정 어린 눈빛들이 많을 거예요. 저 땅에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다툼이 있는 와중에 무관심을 한다면 아예 안 좋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홍보대사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새만금이란 땅은 어떤 땅이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미래에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새만금이 그럼 어떤 거야?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모여야 미래가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홍보대사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창의적이고 자신만의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 리더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어떻게 새만금을 홍보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쉽게 알아보는 새만금 홍보 설명서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홍보 자료 제작 과정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는 주제 정하기, 두 번째는 주제에 맞는 홍보 방식 선택하기, 세 번째는 내용 작성하기, 네 번째는 홍보 자료를 활용해 홍보하기, 다섯 번째는 제가 만든 홍보 자료들의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는 주제 정하기입니다. 일단 홍보 자료를 만들려면 무슨 주제를 다룰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주제를 정할 건데, 주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면 돼요. 보면 첫 번째는 새만금에 대한 지식을 쌓아요. 지식을 쌓아야지 뭘 홍보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사전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흥미롭거나 알리고 싶은 주제를 따로 적어놔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이 주제가 맞겠다 싶으면 그 주제로 홍보 자료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을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 두 번째는 방크 블로그, 세 번째는 새만금 개발청 블로그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 방식 선택하기예요. 주제를 정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홍보할지 정해야겠죠. 일단 홍보 방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을 어떻게 끌 것인가예요. 시선을 끄는 것이 홍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식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서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오늘은 크게 4개만 준비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입니다. 카드 뉴스와 포스터의 공통점은 글의 비중보다는 시각적인 요소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예요. 사진이나 뭐 일러스트 같은 거. 그래서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만들 때는 글의 비중은 간결하게 줄이고 시선을 끌만한 사진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은 아까 보았던 홍보 방식보다는 글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홍보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다, 설명할 것이 많다 싶을 때는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이 더 적합하죠. 세 번째는 내용 작성하기입니다. 이제 홍보 방식을 정했고 어떤 주제를 정했으면 글을 써봐야겠죠. 근데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글을 읽을 대상이 누군지 정해야 해요. 대상을 정하는 이유는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인데 초등학생이 읽을 글인데 내용을 대학생 수준으로 쓰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대학생들이 읽을 글인데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면 너무 쉬워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정해서 난이도를 적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 방식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정했지만 방식을 정하는 이유는 글과 사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제가 카드뉴스를 쓸 건데 글을 엄청 길게 적으면 나중에 카드뉴스 만들 때 힘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고려를 하고 글과 사진의 비율을 생각해서 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실이 확인된 정보인가요? 저희가 새만금을 홍보하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정보로 새만금을 홍보하면 그건 허위 사실이 되는 거니까 사실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들을 살펴보고 따로 서치를 해보면서 그게 사실이 확인된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출처를 표시했나요? 어떤 홍보 방식을 사용해도 사진이랑 글은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글인지 이미지인지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네 번째는 홍보 자료를 활용해 홍보하기. 홍보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보여줘야겠죠. 저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홍보 자료를 활용해서 블로그에 글을 써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고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어본 예시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건 제가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카드뉴스는 정보 제공형 소개 글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해안 방제림은 흔히 들으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정보 제공형 카드뉴스이고요. 이 두 개는 앞에 거와는 좀 다른 부문으로 여행 및 여가 소개 글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조금 더 흥미로운 저희 일상과 더 관련된 내용을 재미있게 달아보는 카드뉴스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축제의 모든 것, 새만금에 무슨 축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새만금 드라이브 코스, 자동차를 타고 새만금에 어디를 가면 좋을지 제가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카드뉴스의 주제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모든 주제를 다루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 홍보대사 모집. 저희가 홍보대사 모집할 때 홍보대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모집하는지 설명한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고, 영화 속의 새만금은 새만금이 영화 속의 배경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어떤 영화에 나왔나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다음 포스터. 보시면 포스터는 글의 비중보다는 그림의 비중이 엄청 커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눈에 핵심만 딱 보이게 글자를 크게 하고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홍보 방식을 설명드렸지만 홍보 방식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서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세요. 본인이 생각한 가장 나와 적합한 홍보 방식을 정하고 그거를 쓰면 그게 본인에게 맞는 홍보 방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거 외에도 웹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주제를 정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홍보 방식과 내가 자신 있는 방식을 정하시면 그게 본인한테 최고의 홍보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해보시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